네, 바로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 당선인 그 기자회견 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예. 보시고 나서 이제 그 SNS에 올리신 걸 보니까 예. 뭐 존중한다, 그리고 뭐 기대한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바뀌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앞에 거는 안 읽어보고 뒤에 거는 읽어보셨네. 반대한다. 일단. 용산으로 청와대가 나오는 거는 그건 뭐 늘 주장했던 거니까 100% 옳은 일인데 네. 용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세한 설명과 또 신속한 결단은 내가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 내 생각은 용산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은 지금 취임 초에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을 한 거는 그건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뭐 무속 얘기 간단하게 나왔어요. 뭐 윤석열 당선인은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거 풍수지리설 아니면 뭐 이게 뭘로 해석해야 되냐 용산으로 가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당선인과 그 측근 사람들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뭐 경호, 경비, 안보 문제 다 검토했다. 충분하다. 100% 이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 했잖아요. 그래 놓고 느닷없이 용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건 무슨 소리냐 뜬금없이 그럼 처음부터 용산이라도 검토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든지 왜 후보 시절에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으로 가는 것에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 해놓고 지금 와서 용산 이야기하느냐 그러니 국민들이 그게 무슨 풍수 지리설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고문님께서는 어찌됐든 광화문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내가 그 생각을 갖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광화문 그 거리는 1425년에 세종 7년에 세종대왕이 이제 경복궁 정문을 광화문이라는 지금 빛광자가 화사 광화문의 이름을 썼잖아요. 그게 597년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광화문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광화의 거리가 돼갖고 그 조선 시대에서도 그곳에서 일종의 백성들이 늘 시위도 하고 그러면 현대 들어와서도 4.19 혁명을 비롯해서 뭐 거기에서 민주주의적 집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최근 1919년에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 대집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광화문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우리나라로 봐서는 하나의 한국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잖아요.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광화문 자체를 말하니까 소위 그 행정동묘로 세종로로 하는 그 일대가 다 광화문이 광화의 거리죠. 광화의 근데 거리. 거기 보안 문제나 뭐 전파 문제 뭐 여러 가지로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광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역사적 정치적 중심부인데 이제 지금 어제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광화문으로 가면 뭐 그 주민들에게는 제한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라고 또 당선인 이야기했잖아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의 행사도 제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와갖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광화문의 취지에 맞게끔 국민의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업무는 대통령이지만은 업무를 하는 거는 그러나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안보나 경호나 보안 이 모든 것을 국민의 대통령 수준에 맞게끔 즉 특권의 시대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에 맞는 그런 대통령 경호나 보안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 굳이 요란스럽게 경호를 할 것도 없고 요란스럽게 안보를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출퇴근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문이 그 주민들의 재앙이 될 수도 없고 거기는 뭐 특별하게 장소는 괌을 옮기고 행사는 제왕적 대통령이 누렸던 경호 안보 보안 행사를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가 주민의 재앙이 되는 거지. 권력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행사도 평범한 시민적인 서민적인 대통령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야단스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차이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 이미 뭐 결단했고 결정했으니까 그 자체를 갖고 다시 공론을 분열하거나 뭐 혼란시킬 필요는 없이 존중하지만은 네. 생각 자체가 예.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면 서민적 대통령, 국민적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안보나 보안 이 모든 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행사는 옛날 대통령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과문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용산으로 간다고 결정한 것 자체는 난 존중을 하되. 예. 뭐, 지금, 취임식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거 갖고 예. 반대하고 이렇게 할 거 같고, 그건 내 생각은 그렇다요. 내 생각은. 근데 지금 광화문이 이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예. 거기에는 이제, 물론 시위도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시위도 이럴 것이고, 광화문에 대중 집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나는 그것도 대통령에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10만, 20만이 모이면 거기에 대통령이 나가서 당당하게 대통령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여러분 뜻도 존중하지만은 내 의견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윤석열 시대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굳이 용산으로 간다는 것이 예.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은 100% 찬성이에요. 거기 또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조선 총독부 건물에 나와서 일본군 사령부 건물로 가는 건 마찬가지 의미잖아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다. 근데 벌써 그 용산에서 이제 거기 집무실 마련하면은 그 주변에 집회나 시위를 일부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것 같으면 과문에 떠날 이유도 없는 거지. 그리고요. 그러나,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인수위가 한 열흘 지났잖아요. 예. 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도 자세히 하고 네. 또 용산 시대에 대한 희망도 주고 이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단과 결정 존중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용산을 가는 건 존중하는데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용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당선자나 인수위 측에서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인수위 면면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MB 시대 인사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많이들 해요. 이거 그렇게 보십니까? 고모님하고도 다 친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MB 시대 인사가 부활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란 그러니까 다 정치권 인사들이라는 게 대 정권도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데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MB 시대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고 MB 개가 부활했다고 한다는 거는 MB 시대의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MB 시대 때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가는 거 그거야 무슨 관계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거 갖고 무슨 MB 시대 부활이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6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고모님 이준석 대표 총사퇴, 지도부 총사퇴 얘기하셨잖아요. 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사퇴하라 그런다고 사퇴하고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의미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국민님이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은 패했으니까 당선이 지도부가 바뀌고 당이 새로 바꾸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렇죠. 여당도 정권 교체의 임무를 완수했잖아요. 예. 그건 큰일이잖아요. 잘했어요. 예. 지도부가 아주 잘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지도부는 물러가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정부와도 입장을 맞춰야 되고 지방선거라든지 앞으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면모도 갖추려면 한 임무가 끝난 사람들은 물러가고 예. 새로운 임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예. 전에도 대개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다 지도부가 바뀌어왔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나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권 교체에 큰 공과를 세웠다. 예. 그건 공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일단 지도부를 사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초만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남 잘 이루어질까요 이번 주에? 어떻게 보십니까? 잘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 뭐 물러가는 대통령이나 새로 들어간 대통령이 무슨 갈등할 게 뭐가 있으며 또 실무적으로 협상할 게 뭐 있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하면 끝나는 거지. 알겠습니다. 실무 협상 실무자들에게 미루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안 맞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이재호 고문이었습니다. 2분 여기까지 하죠.